안녕하세요. 가치가 튼튼한 머니랩입니다. 가계약금을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사가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니까 뭐 금액을 준비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뭐 매수자가 나타났으니까 계좌번호를 달라. 그러면 이제 가계약금을 입금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중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 달라. 그 계좌번호 어떻게 줘야 될까요? 주면은 바로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마음속으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에 이제 계좌번호를 주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자, 배액배상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는데 계약을 안 하겠다. 그러면 배액배상 해야 될까요? 중개사는 배액배상 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중개사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공인중개사도 잘 모르는 문제예요. 가계약금 입금은. 계좌 주세요. 가계약금 입금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가계약금이라는 거는요, 민법에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 법에도 없어요. 예. 그럼 가계약금, 법에도 없는 가계약금을 입금부터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좌번호를 줘야 될까요? 마음 급하고 정말 살 사람이 있으면 줘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0.1%라도 내가 매도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계좌번호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신도 잘 몰라요. 이 가계약금이 진짜 어떤 의미의 가계약금인지 자신도 잘 모르는 거죠. 자, 매도자 입장에서 상대가 누군지 모른 채 계좌를 주면 안 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의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상대가 누군지 모른 채 돈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이건 당장 내가 돈을 돌려줘도 돈을 입금한 사람이나 부동산 중개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계좌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돈이 잘못 들어오면 은행에 얘기해서 이거 잘못 들어온 돈이니까 돌려주겠다. 그 반대쪽 계좌번호를 달라 그러면 옛날엔 줬습니다. 근데 요즘엔 안 줘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줍니다.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주질 않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갖고 있다가 이거는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니까 너 계좌번호 줄 때까지 내가 돈 갖고 있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를. 자, 매도자 입장에서 이래요. 매도자 입장에선. 근데 내가 매수자 입장으로 바뀌잖아요. 만약에 매수자 입장에. 그러면 이 중개사가 뭐 계좌번호 주면서 급히 입금해라. 이 물건 잡아놔야 된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줘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덩달아 이거 빨리 사야겠다고 가계약금을 입금해버리면요, 안 됩니다. 가계약서 문서를 작성한 후에 입금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으면 가계약서 문서를 작성 후에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이게 민법에 가계약서라는 게 없어요. 가계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런데 부동산 업자는 이걸 빌미로 그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던가 아니면 내가 입장을 바꾸던가 해도 계약을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중개업자가 부리는 농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근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거죠. 중간에 이게 깨지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가계약금을 입금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 가계약금과 관련된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다 만나서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상대방 얼굴도 다 확인하고, 그리고 도장 찍고, 그리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가계약서를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약서도 없이 그냥 문자로 계좌번호 하나 딸랑 주고, 예컨대 뭐 집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주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가계약금이 가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확실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가계약금이라고 돈을 덜컥 넣었어요. 나는 뭐 문서로 쓴 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돈만 돌려주면 돼요. 배액배상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이런 기사 때문이죠. 이런 기사. 자, 7월 4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계약 깨자는 집주인이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뛴다. 그래서 10%를 집주인에게 보낸 터라 안심을 했는데, 집주인이 가계약금의 2배를 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 이 경우는 이 신문에서도 얘를 잘못 들은 거예요. 이게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경우는 이게 말이 됩니다. 배액배상하는 거예요. 가계약서를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배액배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 계약은.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배액배상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민법 제 565조에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이 경우는요, 계약을 했을 경우예요.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계약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구두로 계약할 경우에는요, 구두로 약정했을 경우에는 구두로라고 하더라도 문자로 꼭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엄격한 그 법 적용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계약 전에 매물을 찜하기 위한 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없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구두 계약만 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어도 계약은 성립하고, 그렇죠? 효력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내고, 매수인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뭐 별다른 약정이 없다는 전제에서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문서로 뭔가를 남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로 남겨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법정으로 가게 될 때 누가 이길지 장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마음 급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자, 또 신문에서는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약된 상태에서 집주인, 매도인이 계약을 깨게 되면 가계약금의 2배만 부담하게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실제 계약할 금액의 2배. 그러니까 가계약금은 실제 계약할 금액의 계약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약금 말고 계약금의 2배를 내도록 하는 그런 판결도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났는데요. 2014 231-378 판결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경우도요, 계약서를 작성했던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여기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낼 때부터 사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 당사자가 그 지급 당시에 2배액 배상 조항이 포함된 본계약 내용을 확인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서가. 계약서 없이 그냥 문자로 몇 마디 주고받은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 이럴 때는 내가 계약을 깨더라도 가계약금을 배액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제 배액 배상이다. 배액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 2007-40675 이 판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만약에 가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다면 배액 배상이 아니라 그냥 입금된 돈만 그냥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입금액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그냥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수자 입장이라고 보죠.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계약금을 배액 배상해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배액 배상입니다. 배액 배상은 이 조건이어야 돼요. 이 조건. 잘 보십시오. 대상 물건에 대한 정확한 지정이 있어야 돼요. 대상 물건에 대한 가계약서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가계약서 문서 작성하고 계약금, 계약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다 정해야 됩니다. 문서로. 그리고 계좌번호, 계약자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배액 배상에 관련된 내용이 문서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를 작성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자로라도 이걸 다 작성해야 돼요. 문자로라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 문자를 다 보내서 확인을 하면 이거로는 이제 구두 계약을 뛰어넘어서 문서로 남는 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걸 자세하게 제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문자나 문서로 남겨놓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저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나 이 계약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계좌번호 주시면 내가 당신이 입금한 거 다시 돌려주고 끝내겠다 그렇게 해도요 상대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가계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상대방이 배액 배상해라, 그리고 이제 원래 계약서의 계약금의 2배 그 배액 배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쓰겠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는 만약에 이런 문자가 없었다면, 당신이 매도인이라면 그러면 소송을 걸어오시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걸어와도요 이런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문서나 이런 내용이 정확히 없으면요 대법원에서까지 올라가도 그 매도자의 입장을 손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공인중개사들도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이런 문자들 제대로 안 보내고 그냥 뭐 물건에 대한 내용, 총 금액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만 넣고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그 입장 차이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금액이 합병 사이에 금액이 올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혹은 뭐 그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들 때문에 계약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깨기가 싫으면은 계약을 깨기 싫다면 문자든 문서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남겨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문자로 남겨져 있지 않다. 그러면 계약이 깨져도 할 말이 없어요. 네. 배액배상 안 합니다. 배액배상 문서가 없는데 어떻게 배액배상을 해요? 그렇죠? 네. 아무리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꼭 문서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가치 튼튼 머니랩에서 가계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이라든가 뭐 국제금융, 주식 그리고 다양한 재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은 의견들 또 답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